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부동산 읽어주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7월 27일 오전 9시 보도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급증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에 거의 2배로 늘어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 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청약 불표로 여겨졌던 서울에서 강북구 미아동, 하나, 포레너, 미아가, 수유동, 칸타벨 팰리스가 여전히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증가폭이 작았다. 진입 장벽 높은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청약 신청 증가로 머니S에서 7월 27일 오전 9시 7분에 신유준 기자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전국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 경쟁률이 낮아진 반면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 5월 경기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59평방미터 C타입에서는 청약 만점에 가까운 79점의 당첨자가 나왔으며 당첨자 평균 청약 가점도 67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부동산 동래구에 분양한 부산이죠. 오타군요. 동래구에 분양한 레미안 프리스티지 84제곱미터 A타입도 최고 가점 79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역들이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기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약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자 가점이 필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청약 저가점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평면이 적용돼 가족 단위 실거주에도 부족함이 없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지구 상품으로 급부상하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신규 분양 시장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에서 분양된 덕은 DMC 에일리네틀 센트럴 10 블록은 66실 모집에 7,927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120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분양한 신설동역 자이른에는 95실 모집에 3,988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42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가격 부담이 크고 인기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가점이 낮은 젊은 소유자들이 청약이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며,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머니S에서 7월 27일 오전 8시에 김노양 기자 보도에 의하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 사업비 7천억 대입연재 후 법적 조치 예고 기사가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시행사인 조합을 대신해 사업비 대출을 대입연재 후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7천억 대출 만기는 오는 8월 23일이다. 27일 시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공단은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비 7천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회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공단은 조합의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둔촌주공 조합원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만약 시공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조합원들은 현금 정산을 받고 사업권을 빼앗기게 된다. 시공단은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입연재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현재 공용률은 52%다. (7월 27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 세입자 연락 두절에 당황.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와 세입자에게 실거주 통보, 직접 살겠다는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안에 인기척도 없다는 겁니다. 전세계약이라 밀린 월세는 없지만 계약이 끝나가는데 실거주를 사유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연락을 끊어 정전긍긍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나 월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선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2 내지 6개월 전 계약 연장이나 변경 등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런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의사 전달은 의사 도달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통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듣지 못하면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먼저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도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완료되면 의사를 통지받았다고 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무작정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확한 명도의사, 즉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로 남아서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집이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집주인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명도기간 중 점유자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뜻합니다. 이상은 한경닷컴의 기사로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사억 한국경제에서 7월 27일 오전 7시 16분에 보도한 내용으로 사억하던 게 지금 2억 9천만 원, 로또 아파트가 어쩌다, 입주 앞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가보니 금리 직격탄 맞은 수원 입주장, 전월세 매물 900개가 넘게 쌓여 전용 84평방미터도 전세 한 달새 반토막, 집주인들 자금 마련 조급. 지난달만 해도 4억 원 초반에 계약을 체결했던 전용 59평방미터 전세 매물이 최근엔 2억 9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금리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량이 많아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찾는 사람이 없네요. 매교동 A공인중개 대표. 오는 29일 입주를 앞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3603가구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야 할 거래가 잠잠했다.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 매매額도 한 달새 억 단위로 내렸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가격 추가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가 쉽사리 맺어지지 않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전용 84평방대 전세가는 최근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 6억 원대 거래됐던 물건이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전용 59평방미터도 한 달 전 4억대 초반이었는데 2억 9천만 원까지 내렸다. 한 달새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원 넘게 내린 것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2단지 전월세 계약은 전날 기준 919건에 달한다. 전체 단지 수의 4분의 1이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잔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값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교동 B 공인중개사 공인중개 관계자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조급한 마음에 급전세를 내놓기 시작했다며 일부 실수요자는 집주인들이 급한 것을 알고 전세값을 수천만 원 조정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3,600가구가 넘는 공급 폭탄이 주변 단지 전세값도 흔들고 있다. 매교동에 있는 대한대우 전용 84평방미터는 지난달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11일 체결된
3억 7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내렸다. 풍림아이언 전용 82평방미터도 지난 5월 2억 5천만 원의 세입자를 드렸는데 작년 10월 2억 8천만 원보다 3천만 원 내렸다. 매개동 시 공인중개 관계자는 대규모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주변 아파트 전셋값도 끌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 지역에 대단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전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은 하락한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전세 월세화 가속화에 민간 임대등록제 부활하나. 7월 27일 오전 6시에 뉴시스의 박성환 기자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 요약은 월세대란 우려 깡통 전세가 전국 확산, 임대주택 물량 늘려야, 매입 임대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만으로 효과 한계, 주택 수요 가장 많은 아파트 포함시켜야 정책 실효성 높아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딴 금리 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매입 임대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임대 물량만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날로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록 임대 부활이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임대차법을 2년 앞두고 신규 전세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 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59.5%, 24만 321건을 차지해 전세 거래량 16만 3,715건의 40.5%로 크게 앞질렀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9.1% 올랐다. 금리 인상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월세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 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18%, 서울 0.06%로 전달 대비 각각 0.01%, 0.02% 상승했다. 등록 임대차 사업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94년 도입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제도를 적극 장려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하고 임대료로 연 5% 이내 증액을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철회하고 2020년 7월 10대책에서 주택 단기 임대 4년, 아파트 매입 임대 8년을 폐지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가 폐지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가입 기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을 신설했다. 또 이름에는 남은 혜택도 전부 백지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즉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고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 임대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새로 매입해 등록하는 민간 임대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차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록 임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나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민간 임대주택에 포함시킨다면서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 교수는 대부분 수요가 아파트인 상황에서 비아파트만으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록 임대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풀 꺾인 청약 열기에도 통장 가입은 꾸준. 7월 27일 오전 6시에 데일리안의 원날의 기자 보도로 서울 중공업 미분양 215가구로 급증. 5번째 무순위 청약 진행하는 것도 청약 성적 양극화, 사회초년생 가입 수요 지속. 올 들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고물가, 집값 하락 우려 등이 맞물리며 청약 열기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서울마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무순위 청약에 여러 번 나선 단지도 생겨나왔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만 해도 37가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중공업 민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178가구가 늘어난 215가구로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 역시 총 719가구로 5월 688가구 대비 31가구가 늘었다. 올 들어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1월에 447가구, 2월에 47가구, 3월에 180가구, 4월에 360가구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단지는 216가구 중 179가구가 미분양돼 무순위 청약을 4번이나 진행했지만 미계약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다. 5번째 무순위 청약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당첨자 정당 계약 이후에 나온 물량을 말한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죽고 또 죽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란 별칭까지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빅스테카 같이 가파른 금리 인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에 따라 이전과 같이 청약 열기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분양가 입지에 따라 지역별 청약 성적이 양극화가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약 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결과 6월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625만 1,306명으로 5월 625만 5,424명에 비해 4,118명이 감소했으나 지난 4월 625만 명을 넘어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청약저축소득 공제 대상이다. 이에 연 240만 원 납입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소득 공제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과거보다 주택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며 1순위 청약 경쟁률 저하, 미분양 증가 우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의 청약통장 가입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가 7월 27일 오전 8시 보도에 의하면 8월 생초금외자 대출 확대 속 전국 4.4만 가구 분양 기사의 보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로 확대, 수도권 1만 4,580가구, 지방 2만 9,998가구 분양.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제 LTV 80%로 확대되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국 4만 4천 가구의 분양에 나선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총 63곳 5만 5,725가구 사전청약 공공 신혼희망타운 임대 포함 행복주택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전국 4만 4,587가구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 4,589가구, 지방 2만 9,998가구이다. 이는 전년동월 특별공급체 일반 분양 실적 1만 7,333가구에 대비해서는 약 157.22%, 전월 7월 실적의 1만 3,900가구에 대비해서는 약 220.77% 늘은 수치다.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의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하는 알짜단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도 급등세를 보여 실제로 기존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계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이다.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희경 3구역을 재개발하는 희경 3자이 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HDC 현대산업 개발한 경기 수원시 건선구 건선동 일원의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건선 지역은 7,000가구에 이르는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시티로 조성되는 곳으로 교통과 교육, 생활, 공원 등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두산건설은
36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평촌, 두산 이부도 프라임을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의왕시 내선동 내선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인덕원 자이 SK뷰를 선보인다. DL건설과 DLENC가 공동 시공하는 이편안세장 부평역 센트럴파크의 경우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극동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주안 극동 스타클래스더 노야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타 살펴볼 내용으로는 지방주택시장 중대형 선호 현상 뚜렷, 갈아타기 수요 또 풍부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뉴스 보도가 있고, 압박자 논란에도 종부세 인하한다는 정부 취득세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어서 세제 정상화 마지막 단추 취득세 개편은 검토한다는, 아직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0.7%만 서울 부동산값 상승하고 매매 전망주수 역대 최악이라는 뉴시스 박승희 기자의 보도가 오전 6시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7일 오전 부동산 관련 경제 뉴스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